58년생 무술년 개띠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밤에 잠 잘 오세요?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새벽 2, 3시쯤에 눈 떠지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때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식 걱정, 내 몸 걱정, 돈 걱정. 딱히 큰일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무서운 거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아프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한테 짐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새벽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들, 지금 58년생 중에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69년을 살면서 그만큼 지켜온 게 많으니까, 그만큼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년보살 사주유정입니다. 저는 요즘 9월 기운을 미리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58년 개띠 여러분들 기운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무거운 이유가 나쁜 거는 아니고요. 이번 9월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잘 알고 넘어가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달이에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좀 아깝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이 질문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9월이 지나고 나면 내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사주로 풀어드릴 거예요.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노후가 편안한지 오늘 다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58년생 개띠가 지금 어떤 시간대 위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이걸 모르고 9월 운세만 보시면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아요. 58년생이면 올해 우리 나이로 69세시죠. 69세. 이 나이가 어떤 나이냐? 평생 달려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나이예요.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집 장만하느라 내 것을 챙길 틈도 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은 다 컸고 집에는 나 혼자 아니면 배우자 둘만 남아있고요. 그때 드는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허전한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좀 텅 빈 것 같은 느낌.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 감정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69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병원 가면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아오라고 하고 약봉투 하나씩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쩌지? 돈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한테 짐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말씀드렸듯이 새벽마다 찾아오죠. 자, 그러면 58년생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을 가진 분들인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58년생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무토는 큰 산이에요.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이에요. 큰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묵묵히 말없이 그냥 버티죠. 그게 58년생 개띠의 근본 성질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버텨온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죠. 그런데 큰 산이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단단해 보여도 속에서 조금씩 풍화가 일어나거든요. 겉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조금씩 달아요. 그게 지금 58년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일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피로가 쌓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2026년 올해 병오년, 불의 해잖아요.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큰 산, 무토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해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지켜온 것들이 올해 안에 정리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은
그 마무리의 핵심이 되는 달이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2026년 9월은 경술월이에요. 자, 그냥 9월에 들어오는 기운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9월 기운이 58년생 개띠한테 왜 특별하냐? 두 가지 기운이 동시에 겹치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달이 흔하지 않아요. 하나씩 풀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개가 개를 만나는 달이죠. 58년생은 개띠고 사주에서 개는 술이라는 글자로 표현하죠. 그런데 9월은 경술월, 그러니까 술의 달이죠. 개띠인 여러분이 개의 달을 만났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내 기운이 2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2배로 강해지는 달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2배로 좋아지고 나쁜 게 있으면 2배로 나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평소에 고집이 좀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개띠가 원래 좀 뚝심이 있죠. 한번 맘먹으면 잘 안 바꾸고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복음이 뜬 날에는 이 뚝심이 2배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완성으로 오래 끌어왔던 일을 드디어 마무리 짓는 달이 될 수 있고요. 나쁘게 나오면 고집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2배로 강해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긴다거나 혼자 더 외로워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뭔가 강하게 고집하고 싶은 마음 드신다면 딱 하루만 멈춰보세요. 내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그 하루의 멈춤이 9월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호살이 건강과 돈의 신호를 보내는 달이에요. 백호살이라는 기운이 있거든요. 이름이 좀 무서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호살은 나쁜 기운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백호는 흰 호랑이에요. 흰 호랑이가 나타나면 뭔가 큰 변화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사주에서 백호살이 뜨면 몸이 먼저 말을 해줘요. 평소에 참아왔던 데가 갑자기 아파진다거나 검사를 받으면 뭔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무시했던 증상이 더 이상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거나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몸이 이제 나 좀 봐줘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물 쪽에서도 신호가 오거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달이에요.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자식 쪽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큰 결정을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거나 이게 다 백호살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와요. 지금 작은 신호일 때 잡아야 되거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혹시 지금 무시하고 계신 분 계세요? 어딘가 좀 불편한데 나이 드니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9월만큼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일 때 잡는 게 훨씬 쉽죠? 자, 세 번째로 경금이 무토를 소모시키는 달입니다. 9월에는 경금이랑 기운도 같이 들어와요. 자, 뭐냐? 쇠기운이거든요. 큰 산, 무토 입장에서는 이 쇠기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산이 쇠를 이렇게 품습니다. 산 속에 광물이 있듯이 무토가 경금을 만들어주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 달은 내가 에너지를 내주는 달이에요. 누군가한테 뭔가 해주는 달,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주변 사람한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받는 것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산도 결국 비거든요. 이번 달에 내가 누군가한테 주고 있다면 나도 뭔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서적인 것이든 실질적인 것이든 9월에는 내 몸과 마음을 채우는 데 시간을 쓰세요. 그게 결국 가족을 더 오래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진짜 현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조심스럽다고 안 할 순 없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도움되려면 말하기 불편한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8년생 여러분 요즘에 돈 걱정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하시죠. 이 나이에 돈 걱정 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58년생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자식한테 나가는 돈.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못 본 척하기 좀 어렵죠. 평생 키워온 애들인데요. 손 내밀면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외면하면 부모 노릇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 번 주면 또 손 내밀고, 또 주면 또 손 내밀고, 그러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줬을 때 자식이 정말 자립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65세 여성분이셨는데 자식한테 몇 년 동안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노후 자금이 절반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식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아플 때 그 돈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혹시 지금 자식한테 짐 될까봐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키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그 말을 삼키시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으면 지금 내 노후자금 지키셔야 돼요. 그게 역설적으로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패턴은 내 몸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이거는 아끼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돈 아끼려고 하세요. 병원 가서 돈 들까봐, 뭐 검사하면 뭐 나올까봐,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될까봐, 그래서 참으시죠. 그런데 지금 작은 신호일 때 잡는 게 훨씬 싸요. 나중에 크게 됐을 때 잡으면 10배, 20배, 그보다 더 들어요. 몸에 나가는 돈은 투자입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 쓰는 돈 아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맘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신 다음에 병원 예약 바로 잡으세요. 그 하나가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노후 불안. 정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인데, 몸이 무너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8년 무토 일간은 사주에서 어떤 노후를 맞이하느냐? 무토는 큰 산이라고 했잖아요. 큰 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풍화가 오고 잘 관리하면 오래 버텨요.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2026년 9월은 사주에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운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는 말은 못해요. 사주는 방향을 보는 거지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58년 개띠 여러분한테 이번 9월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나이에 가장 맞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로 아침 햇볕 10분 쬐기. 제가 상담에서 무토 일간인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게 요거예요. 어느 날 68세 남성분이 오셨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의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무기력하대요.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이 이 아침 햇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유, 그게 뭔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몸이 좀 달라지네요. 무토는 태양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기운이에요. 큰 산이 햇볕을 받으면 생명이 돋아납니다. 풀 자라고 꽃 피고요. 무토일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창문 열고 햇볕 10분만 맞아보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햇볕 아래 서 계시면 돼요. 그게 이번 9월에 무토 기운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복음이 뜬 달에 내 기운을 2배로 키우려면 내 기운부터 먼저 살려야 되겠죠. 그 시작점이 바로 아침 햇볕입니다. 두 번째로 말을 줄이고 들어주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것처럼
이게 가장 어려운 개운법일 수 있어요. 58년 개띠는 뚝심이 있거든요. 한 번 맘먹으면 잘 안 바꾸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끌고 나가요. 그런데 평생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해준 힘이었기도 했지만 복음이 뜨는 달에는 이 뚝심이 2배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좋게 나오면 완성, 나쁘게 나오면 고집이라고. 9월에 자식하고 의견 충돌 생긴다거나 배우자하고 같은 것 때문에 또 티격태격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복음이 나쁘게 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번 달만큼은 내 말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상대 말을 2배로 들어주세요. 특히 자식, 배우자. 내가 맞는 말을 해도요,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번 달만큼은 먼저 들어주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기운입니다. 세 번째로 9월에는 큰 돈 결정을 보류하세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백호살이 뜬 달에 큰 돈이 나가는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게 해당되냐면 자식 보증 서는 거, 부동산 계약 새로 하는 거, 목돈 들어가는 투자를 결정하는 거, 사업을 시작하는 자식한테 뭐 큰 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결정들 이달만큼은 좀 멈추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요, 백호살이 뜬 달에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한 달만 기다리세요. 10월에 다시 봤을 때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달의 기다림이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무속인으로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릴 텐데요. 복음이 뜬 달에는 내 기운이 2배가 되는 만큼 나쁜 기운도 같이 2배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 백호살까지 겹치면 건강과 재물 쪽에 경고 신호가 동시에 오는 달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무속에서는 그 무거워진 기운을 덜어내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의식을 합니다. 쌓인 기운을 털어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살아도 몸과 재물이 자꾸 삐걱거리게 되거든요. 제가 이 시기에 신도분들을 위해서 직접 초를 올리고 무거운 기운을 덜어드리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58년생 개띠 기운에 맞는 초의 색깔과 날짜, 방식의 기운 사주마다는 조금씩 다릅니다. 복음이 좋게 작동하는 분인지 나쁘게 작동하는 분인지도 개인 사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흰색 초가 맞고 어떤 분들은 노란색이 맞고 초 대신 정성껏 재를 올리는 게 더 맞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 사주에 맞는 방식으로 제가 직접 의식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위에 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찾아오세요. 자, 오늘 영상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9월이 지나고 나면 내 노후가 조금은 더 단단해져 있을까요? 이제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그 답이 시작된 겁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됐잖아요. 이번 9월에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챙겨야 되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9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58년생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잖아요. 아프다는 말도 잘 못하시고 힘들다는 소리도 잘 못하시고요. 그냥 묵묵히 큰 산처럼 버텨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작 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이젠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내 몸 챙기고 내 노후 지키고 내 마음 돌보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가족을 더 오래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침에 몇 10분 말 줄이고 들어주고 큰 돈 결정 보류하고 이 3가지 딱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하나가 9월을 다르게 만들고 노후를 다르게 만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잘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 답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